네, 오늘은 특별한 순서 마련해봤습니다. 긴급진단 시간인데요. 코로나19 패닉 증시 끝이 안 보인다라는 주제로 이분 특별히 모셨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팀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블랙 먼데이였죠. 네, 근데 맞습니다. 워낙 뭐 검은 월요일 할 거 아니라 요즘엔 검은 화요일, 검은 수요일 뭐 다 갖다 붙여도 됩니다. 그렇죠. 그럴 정도로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지금 가라앉은 그런 상황인데요. 뉴욕 증시가 간밤 문 열자마자 7% 폭락.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은 워낙 악재들이 겹친 상황에서 유가 예. 레벨 다운, 그러니까 유가가 워낙 많이 빠지다 보니까 2016년에 있었던 악순환의 고리, 무슨 말이냐면 유가가 떨어지고 그로 인해서 유가 기업들 그리고 원유 생산국들 위기가 발생할 거고 글로벌 경기 침체, 글로벌 금융 위기가 올 것이다라는 여기까지 예. 굉장히 빠르게 시장이 반영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7%, 유가 30% 굉장히 충격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더 나빠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고민이 필요하다? 그 근거는 어디에서 찾고 계세요? 일단은 유가가 폭락을 한 데는 예. 코로나19 확산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중국에서 코로나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면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고요. 그 근거에는 중국발 수요 둔화. 여기에다가 최근 들어서는 중국은 뭐 코로나19 영향이 좀 줄어든 데 반해서 미국, 유럽, 중동, 한국까지 그러면 전반적인 코로나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면서 이번에는 글로벌 수요 둔화 우려감으로 좀 하락했습니다. 여기에 사우디와 러시아 간의 이견으로 인해서 오펙 플러스 회의가 결렬되었고 사우디가 보복성 증산을 경고하면서 수요단의 불확실성과 공급단의 불확실성이 맞물리면서 유가가 폭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 다 나쁜 건가? 라고 봐야 되겠죠. 일단 1차적으로 시장이 충격을 받았던 중국발 코로나19의 공포감은 상당 부분 제어됐습니다. 오늘자 발표를 보면은 중국에서 확진자 수는 19명이라고 하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중국은 거의 마무리되는 과정이고 중국 기업들도 한 80%는 정상화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글로벌 유가, 글로벌 증시에 패닉을 야기했던 중국발 불확실성 완화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국 같은 경우도 지금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글로벌 전체적으로도 코로나19 확진자 수 증가세가 멈추거나 좀 진정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유가 폭락이 30% 빠졌고 20% 이하로 내려가서 이제 20달러도 깨질 거다라는 극단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은 감산이 될까요? 더 증산이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25달러 밑으로 가게 된다면 증산에 대한 목소리가 굉장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예, 뭐 다 죽자는 거죠, 사실은. 그렇게 되면. 실제로 그럴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주가는 어떤 수준이냐? 그런 위기, 공포, 악재를 모두 반영한 지수대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지금 패닉이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 공포 심리가 시장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급등락은 언제든지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더 나빠질 게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주가 레벨과 더 나빠질 환경 그리고 우리가 우려했던 환경들을 감안해서 보면 굉장히 극도의 공포심리, 불안심리는 주가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었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유가에 대해서 이렇게 보셨네요. 물론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배짱 튕기기도 있습니다만 그 이전에 코로나19의 영향 때문에 유가는 떨어지고 있었다에 주목을 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경기가 둔화되고 악화될 때 또 공장도 안 들고 하니까 네.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에서 유가의 떨어짐 이 부분에 좀 주목을 하셨습니다. 경기 둔화에 주목을 하셨는데 결국에는 코로나19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최악은 지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일단은 예. 상황 자체가 최악으로 더 전개되기는 좀 어려운 환경까지 가고 있다. 특히 예. 주가 레벨을 보면은 이런 최악의 상황까지 걱정을 하면서 많이 빠졌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에 반해서 주요국들의 정책적 대응은 좀 더 강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주요국들이 가만히 손 놓고 있을 네, 수는 없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또 이제 미국 시장이 워낙 폭락을 해서 네. 놀랐는지 트럼프 대통령도 긴급적으로 또 뭐 감세 네. 이야기를 하고 돈 푼다 네. 이야기를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굉장히 좋은 뉴스죠. 뭐 주식시장에는 굉장히 좋은 뉴스고 유동성이 풍부해지는 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관건은 돈이 많이 풀렸다고 해서 시장이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 농번기에 뭐 수로에 물을 가득 담아놨다고 농사가 잘 되는 건 아니죠. 이 물꼬를 트고 물길을 만들어줘야지 농사도 더 잘 될 확률이 높고 더 좋아질 확률이 높겠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의 강력한 경기 부양 정책, 금리나 유동성 공급이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만으로 시장이 움직일까라는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은 공포 심리가 지배하는 상황에서는 더 많은 정책을 원하는 게 시장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정책이 나오게 되고 공포 심리가 완화되고 경기가 더 나빠지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지금까지 쌓여있던 유동성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유입되기 시작할 것이고 이로 인해서 시장은 좀 더 안정을 찾고 상승을 보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현재 관건은 공포 심리가 제어되는지 여부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소한 글로벌 금융시장 증시의 하단은 만들어지고 있는데 지금은 공포 심리가 워낙 강하고 지배적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좀 감안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당장은 손 놓고 있어야 될까요? 일단은 아마 22, 아마 내일이죠. 예. 22에서는 금리 인하나 추가적인 유동성 공급 확대 정책을 발표할 거고요. 예. 중요한 거는 다음 주에 있을 FMC 회의겠죠. FMC 회의에서 금리 인하 얼마나 할지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이 있을지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제기되고 있고 지역 연준 은행장들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보면은 양적 완화는 고려해야 되고 또 하나는 자산 매입을 하는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지금 금리가 워낙 낮아 있기 때문에 국채 매입으로 해서는 큰 효과가 없다. 회사채라든지 아니면 위험자산, 일정 부분 위험자산을 사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무슨 효과가 있냐면 위험선호 심리가 올라가는 것도 있지만 어제 유가 폭락의 한 축이었던 위험한 기업들, 기업 도산 리스크가 확산되고 글로벌 금융위기로 갈 것이다라는 불안 심리는 상당 부분 제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디폴트, 정크본드 기업들은 구제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이 정크본드 기업들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흔들림을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산되는데 차단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3월 18일 FOMC에서 어떤 결정, 어떤 코멘트, 양적 완화에 대한 언급들이 나온다면 시장은 조금 더 안정성을 높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계 기업이라고 하시면 어느 쪽일까요? 셰일가스 기업들 셰일가스 기업들도 다 기업이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셰일가스 기업들이 다 망한다. 우리나라가 IMF에 들어갔다고 해서 전 기업이 망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예. 약한 기업들이 망가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중국도 지금도 중국도 지방은행, 지방부동산 기업들 다 망하고 있습니다. 파산하는 기업들도 늘어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막아줄 수 있을 만큼의 하반 경직성, 그러니까 경제 구조나 리스크 구조가 탄탄한가를 봐야 되는데 이번 금리 인하라든지 유동성 공급이라든지 경기 부양 정책들을 봤을 때 올해까지는 최소한 버틸 수 있을 만한 안전판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각국에서 꺼내드는 어떠한 유동성 공급 정책이 그 한계 기업, 영세한 그런 기업들의 도산이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 줄도산으로 확산되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 막아주는지의 힘에 좀 달려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에 따라서 전반적인 금융 자산들은 어떻게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안전자산으로 쏠림 현상이 지속되고 금, 채권, 국채금, 미국 국채금리가 0.3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이런 상황이 조금은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공포가 패닉을 불러일으키고 패닉이 시장을 급락시키고 급락한 주식시장이 다시 매물 압력으로 이어지고 레벨이 떨어진 지수가 다시 공포 심리를 자극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아직까지는 만들어져 있다, 좀 형성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 고리가 끊어질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22회의 그리고 FOMC 통화정책 회의를 좀 지켜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쏠림,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리게 되면 시장은 반드시 변합니다.
고사성어에는 궁즉변, 변즉통이란 말이 있습니다. 한계 상황에 달하면 어떤 것이든 변하게 돼 있고 변하면 통하게 된다는 의미인데요. 제가 2020년 전망했던 했을 때 좀 대타이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한계 상황에 가까워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전자산에 더 비중을 늘리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위험자산에 대한 관심을 높여가야 될 시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당분간은 금과 채권 등의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은 더 지속이 되겠지만 더 긴 호흡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위험자산 쪽에 관심이 앞으로 이동될 가능성에 주목을 하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지금 시장이 일단 충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어떤 전략이 필요한 건지 시장에 대해서 어떤 진단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코스피 같은 경우를 보면은 0.8배가 깨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금융위기 때도 지켰고 2018년 PBR 0.8배요. 금융위기 때도 지켰고 그리고 2018년 10월에도 지켰던 지수대가 깨져버렸거든요. 따라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1950 밑이나 50선에는 50선부터는 좀 언더슈팅, 과도한 하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진, 그러니까 급등락 장세는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이런 급등락 장세를 동반 매도하기보다는 좀 변동성을 활용해서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조금씩 비중을 늘려가시거나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만 버티신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가격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바닥이 어디냐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바닥을 가늠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미국 증시를 보셨다시피 하루에 7% 급락을 하는 정도로 굉장히 패닉 그리고 공포감 이런 부분들에 인해서 수급적인 쏠림 현상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바닥이 어디니까 여기서 사십시오라기보다는 1950선부터는 저평가 극심한 언더슈팅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기 때문에 비중 확대 전략이 유효하다. 그리고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더 기다리신다면 이런 공포감에서 벗어난다면 지금보다 주가가 높은 수준에서 정리를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쉽게 이야기해서 패닉셀링 하기에는 아깝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주식이 다 좋다라는 관점은 네, 아니실 맞습니다. 거고 네. 업종별로 또 옥석가리기에 나서봐야 되는데 좀 구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단은 과거 흐름을 좀 보면 재밌는 것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스 사태를 보면은 사스가 확산되고 주식 시장이 망가지고 그러다가 반등을 하는 과정을 보면 공포감이 커졌을 때 잘 버텼던 기업들이 시장을 바꿔갔던 흐름들을 보였고요. 예. 유가가 20달러 밑으로 갔던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2016년이었죠. 2016년에도 유가가 40달러, 30달러 계속 레벨을 낮춰가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던 업종들은 IT와 내수주였고요. 턴어라운드를 이끌어갔던 업종들은 IT였습니다. 여기에 시클리컬이 가세해줬죠.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강한 애들이 앞으로 더 좋을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글로벌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들은 성장에 대한 기대가 약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성장이 지금 시점에서 드라마틱하게 올라오고 경기 트렌드가 바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을 통과하고 있고 최악의 상황이 주식시장에 반영을 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IT, 반도체의 주도력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2020년 실적을 보면은 여전히 코스피 이익 증가율은 20% 후반입니다. 별로 안 빠졌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IT 업종의 실적 전망치가 버텨주다 보니까 주가가 이렇게 폭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익 전망치는 아직까지는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앞서 뉴스 같은 걸 보셨다시피 반도체의 가격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요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주도주를 바꾼다라기보다는 잘 가는 종목들이 더 잘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중심엔 IT가 자리할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인터넷 그리고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신다면 좀 더 반등 국면에서 탄력적이고 시장의 변화를 이끌어가는 주도주를 잡았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아무리 폭풍 위에 휩쓸리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려도 기초 체력이 좋아서 잘 버티고 있는 업종, 섹터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흐름 놓고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요. 긴급 진단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대신증권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